자, 그러면은 선생님이 인트로 영상에서 여러분들한테 어떤 방면으로 할지 설명을 했죠? 그러면은 그 첫 번째로 대입 관련된 거를 간단하게 학부모님과 그리고 우리 1학년 12반 학생들 및 이 영상을 보는 학생들에게 설명하겠습니다. 진짜 간단하게 요약한 거니까 더 자세한 내용들은 우리 학교는 각 담임 선생님께 그리고 다른 학교는 각 학교에 문의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대입 관련해서 기본적인 사항을 이런 순서에 맞춰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대입 관련 정보 말 그대로 지금 전제는 잘 모르고 있다는 걸 전제로 하는 겁니다. 물론 잘 아는 학생들과 잘 아는 학부모님들도 계시겠지만 저희는 아무것도 모른다. 근데 기본 사항을 알고 이제 고3을 맞이했을 때 2023년 대입을 준비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될지 그림을 그리고 싶다.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입 관련 정보 첫 번째, 대입 관련 총 체계를 알아야지 여러분들이 준비할 수가 있죠. 어디에 가서 포도를 딸 수 있는지 알아야 포도를 딸 수 있듯이 여러분들이 대입을 잘 알고 있어야 대학교를 가는 게 수월할 겁니다. 두 번째,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관련된 2023년 대입은 어떤 사항들이 변경되고 있는가 우리가 알고 있어야겠죠? 지난 우리 여러분들 선배들, 지역은 다르지만 선배들을 졸업시켰을 때 대부분 고3일 때 합니다. 근데 그건 되게 비효율적이고 비효과적입니다. 여러분들은 고1 때 이걸 살짝 살펴보고 여러분들이 어떤 선택과 어떤 계획을 가져야 될지를 정해야 할 겁니다. 자, 세 번째, 그럼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선생님이 이런 것들을 미리 준비해주고 분석하죠. 그럼 여러분들은 우리 안양고 아닙니까? 안양고 학생들은 안양고에 맞는 입시 전략을 짜야죠. 우리가 외고가 아니고 과고가 아니고 영재고가 아닙니다. 그럼 일반고에서 우리 안양고는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 거기에 맞추는 전략을 하나하나씩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표준 대입 전형 체계입니다. 자, 이 부분이 가장 큰 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살짝 잘 들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거 들을 때는 이 지금 코로나 때문에 여러분들이 학교에 오랫동안 못 나왔죠? 그리고 집 밖으로 잘 안 나가는 학생들도 많을 겁니다. 이 기회에 저녁 먹거나 저녁 후에 부모님이랑 같이 이 유튜브를 켜서 같이 시청하면 훨씬 더 좋겠죠. 서로 나눌 얘기도 더 많아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믿습니다. 자, 그럼 표준 대입 전형 체계 갑시다. 여러분들 모집식이랑 전형 유형과 전형 방법으로 나눠집니다. 첫 번째, 여러분들 많이 들었을 텐데 잘 모르는 거예요. 수시 모집과 정시 모집이에요. 간단하게 설명하겠습니다. 수시 모집은 수능 전에 여러분들을 대학에서 뽑는 거죠. 여러 가지 전형으로. 자, 정시 모집은 수능으로 뽑는 겁니다. 네, 어려운 설명은 선생님이 요약하는 거기 때문에 자세히는 안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수시 모집에는 뭐가 있냐? 학생부라는 명칭을 쓰는데 간단히 말하면 여러분들 생기부입니다. 고등학교 1학년에서 3학년 때까지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활했는지 나와 있는 생기부. 그리고 두 번째는 대학 자체에서 뽑는 논술 전형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실기 실적인데 실기 실적은 증빙 자료, 증거 자료가 필요해요. 근데 실기는 예체능 계열입니다. 실적은 과학이나 수학에 탁월해서 대회에 나가서 수상 실적이 있는 그런 애들 뽑는 겁니다. 대부분은 상관이 없겠죠? 그럼 얘는 아웃이죠. 그럼 여러분들은 수시 모집에서는 학생부, 생기부와 논술 두 개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거의 대부분 가는 전형은 생기부입니다. 그럼 생기부는 두 개예요. 교과, 비교과, 기타라는 거를 뭉뚱그리는데 쉽게 합시다. 이런 말 어렵죠? 교과는 여러분들 그냥 쉬운 말로 내신입니다. 콜? 그쵸? 내신. 다른 말로 하면 이건 성적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뭡니까? 중간고사, 기말고사, 1차 지필, 2차 지필, 그리고 수행평가를 잘 받아야 대학교 가는데 유리하다 이거죠. 여태까지 해왔던 것들 그대로, 중2, 중3 때 해왔던 것들 그대로 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럼 이 교과는 내신 성적입니다. 성적도 들어가고, 자, 비교과 이런 건 어려운 말이에요. 이거 제외하고 다른 활동들 얘기하는 겁니다. 그냥 다른 말로 활동입니다. 자, 어떤 게 있어요? 여러분들 동아리하고 학교에서 봉사활동하고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이 학급활동, 학교활동 그런 것들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자, 논술은 대학교마다 다릅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마지막 한 키는 11월 달에 보는 수능이죠. 수능은 국가시험이기 때문에 국가에서 내고 여러분들은 1년 동안 준비하고 보는 겁니다. 길게 얘기하면 고1에서 고3까지 3년을 준비하고 보는 거죠. 자, 그거에 따라서 가군, 나군, 다군 해가지고 3개의 군에서 대학을 지원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실기 실적은 마찬가지로 여기에 포함되기 때문에 패스. 그럼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건 뭐?
지금 부모님들이랑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거는 생기부를 잘 채워야겠다. 하나. 만약에 논술 전형을 준비하려면 이것도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니까 이것도 가능성을 열어두고 대부분은 생기부와 수능입니다. 자, 여기까지 하면 표준 대입 전형 체계가 마무리됩니다. 여러분들이 기억할 거는 생기부를 잘 갖고 와야겠구나. 그러려면 첫 번째, 내신, 시험, 그리고 수행평가를 철저히 잘 관리할 것. 그리고 두 번째, 수능 공부를 꾸준히 해둘 것. 수능에 올인하거나 어느 한 방면에 올인하는 게 아니라 꾸준히 같이 공부를 할 것을 여러분들에게 권장합니다. 자, 그럼 두 번째죠. 그러면은 계속 대입이 바뀌고 있는데 여러분들 2023 대입, 그러니까 우리 지금 1학년들 있죠? 2020년 1학년들, 그 1학년들에 맞춘 것만 선생님이 편집해 왔습니다. 자, 그럼 아까 이 옆에 거랑 기억해둬야 돼요. 아까 선생님이 얘기한 거 기억해. 자, 수시와 정시로 나눠진다고 했어요. 수시는 뭐라고? 그렇지, 생기부. 논술도 있지만 우리가 노려야 될 건 생기부. 자, 정시는 맞습니다. 수능이죠. 수능으로 다 가는 거. 그럼 일단 수시에서 보면 아까 생기부라고 했잖아요. 쉬운 말로 생기부에는 뭐가 들어가느냐 했을 때 이런 것들이 들어가요. 자율이란 명칭에서 학교에서나 학급 활동했던 게 들어가요. 여러분들이 여기서 모범을 보이고 솔선수범하며 그리고 활동에 열심히 참여한다면 잘 적혀지겠죠. 두 번째, 여러분들 동아리 활동하죠. 클럽. 여러분들 수요일마다 할 겁니다. 우리 학교는 수요일 아마 2주, 아마 한 달에 한 번 꼴로 3시간 합니다. 5, 6, 7교시. 거기서 했던 동아리 같은 게 들어가고 그 외에도 자율 동아리, 여러분들이 알아서 관심 있는 동아리를 만들어서 했던 것들이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랬을 때 우리가 바뀐 거는 학년당 하나밖에 안 들어가요. 이전에 2018년 지금 선배들, 지금 고3인 선배들은 1년에 자율 동아리를 한 명이 5개 해도 되고 7개를 해도 돼요. 그게 다 적힐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오직 단 하나. 그러니까 한 개에 집중해서 알차게 하라는 소리죠. 그리고 두 번째, 또 중요한 거. 전 선배들은 소논문, 논문 같은 걸 작성해서 자기가 연구한 걸 바탕으로 해가지고 대학에 갈 수 있는 자료가 마련됐다면 여러분들은 아예 소논문 자체가 안 들어갑니다. 생기부에. 그리고 여러분들 청소년 단체 활동 해당하는 것도 학교 안에서 인정하는 것만 되지 이제 학교 밖에 청소년 단체, 학교 밖에서 연극단체 이런 것들은 들어갈 수 없습니다. 자, 그 다음 봉사활동도 봉사시간 같은 건 다 들어가요. 그리고 봉사활동을 하나의 봉사활동을 꾸준히 오래 하면은 특기사항을 적어줬습니다. 예를 들면 요양원에서 80시간 이상 활동을 하면서 어르신들을 돌보고 또 어르신들과 즐겁게 생활했다 이런 것들이 특기사항에 들어갈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는 그런 건 특기사항은 적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네, 만약에 필요하다면 행발 같은 데 조금 들어갈 수 있지만 이제 특기사항란은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진로 관련해서는 여러분들 그 학교에서 하는 진로 수업 때 우리 반 같은 경우는 수요일 1교시 때 수요일 날 있을 거예요. 진로 수업 때 하는 여러 가지 활동들 그리고 진로 특강 같은 것들이 여기에 들어가겠죠. 근데 이전 선배들은 진로 희망이라고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무슨 직업을 원하고 왜 이유가 뭔지가 생기부에 따로 항목이 있었다면 여러분들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대입에서 반영하지 않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기본 틀이고 여러분들에게 나머지 설명할 건 이런 것들입니다. 방과후 활동 여러분들 할 거예요. 근데 안 들어갑니다. 이제 기재 안 돼요. 그리고 수상 경력 요거 많은 상을 탈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학기당 한 건만 여러분들이 대학교 갈 땐 선택해야 됩니다. 내가 1학기 때 국어도 무슨 대회상이 있고 수학도 있어. 다 있어. 그렇지만 대학 갈 때는 자기한테 유리한 걸로 학기당 하나씩만 반영됩니다. 자, 그래서 총 6개가 대입에 반영되겠죠. 자, 독서활동 읽은 책 제목과 읽은 책 제목과 저자명 정도가 들어갑니다. 대신 이거를 여러분들한테 선생님들이 기록해 주려면 여러분들 독서 감상문을 받을 겁니다. 자, 그 다음 자격증은 이제 미반영됩니다. 대학교 갈 때. 이전까지는 반영했는데 여러분들 땐 미반영입니다. 그리고 교과학습 발달 사항 이제 이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수업 때 국영수사과, 은미체 등등에서 수업 때 어떤 활동을 하고 여러분들이 토의, 토론, 수행평가 등등을 얼마나 잘했는지가 그대로 관찰되고 쓰일 겁니다. 그 얘기인 즉슨 수업 시간에 열심히 활동해야 된다는 소리입니다. 그리고 대학교에서도 요거를 많이 볼 겁니다. 잊지 말고. 자, 그 다음 마지막은 이제 담임 선생님께서 여러분들 1년 동안 관찰하고 여러분들의 인성이나 여러분들의 행동 그런 것들을 모두 본 다음에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인지를 적어줄 겁니다.
이런 사항들이 여러분들 대학교 갈 때 반영되는 사항이죠. 근데 지금 보면은 기억납니까? 이런 여러 가지 사항들은 자, 이쪽으로 와보면 수시 모집 때 여기에 해당하는 겁니다. 교과, 비교과, 활동 부분에 들어가니까요. 그럼 여러분들은 하나를 추릴 수 있죠. 내신이든 여기 교과든 교과, 비교과가 들어가든 무조건 수행평가와 시험을 잘 봐서 성적을 잘 받아놔야 어디에서든 유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 다음은 정시를 설명할게요. 자, 그럼 이제 정시예요. 정시는 간단해요. 정시는 이걸로만 하면 됩니다. 16개 대학. 16개 대학이 뭐예요, 선생님? 이제는 고3 올라갈 때까지 달달 이제 머릿속에 익힐 겁니다. 등급을 매기면 안 되지만 서울의 주요 16개 대학을 말합니다. 어떤 거예요? 자, 스카이, 서울대, 연대, 고대, 서영고라고 하죠. 그리고 서성한, 서강대, 성균관대, 한양대, 그리고 그 다음에 중경외시, 중앙대, 경희대, 외대시, 서울시립대, 그 다음 건동, 홍숙, 건국대, 동국대, 홍익대, 그리고 숙명여대 정도인데 여기에 그 위에 이화여대가 끼기도 합니다. 근데 이런 대부분의 16개 대학들인데 여기 16개에서는 이화여대가 빠졌어요. 왜냐하면 이화여대는 지금 이거를 비율로서 어떻게 지키고 있거든요. 거기서 포함되지가 않아요. 근데 나머지 대학들은 수능 40%가 안 되기 때문에 그 16개 대학들을 수능을 지금에 있는 작은 비율보다 40%까지 올리라는 게 여러분들 때 변화된 모습입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부모님과 함께 혹은 혼자 혹은 다른 친구와 봤다면 이제 우리 안양고라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 간략하고 간단하게 정리해 봅시다. 자, 여러분 잘 봤나요? 자, 이 부분들이 여러분들한테 필요한 부분입니다. 전체적인 틀을 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지도 왜 필요해요? 지도 없이 산을 가면 헤맵니다. 길을 찾을 수 있어도 시간이 오래 걸리죠. 그리고 딴 길로 갔다가 망할 수도 있어요. 산에서 죽습니다. 자, 그렇지 않으려면은 처음 틀을 잘 알고 내가 어느 부분이 부족하고 어느 부분에 힘을 써야 되는지 거기에 주력할 수 있는 그런 생활을 해야 되겠죠. 물론 이 모든 생활은 선생님이 말하는 간단한 게 아니라 1학년 때부터 3학년 때까지 긴 호흡을 가지고 가야 하는 겁니다. 근데 선생님이 가장 노파심이 드는 방면, 그러니까 걱정이 되는 부분은 뭐냐 하면 항상 제가 졸업시켰던 제자들은 항상 이거예요. 고1 때 딱 들어와서 고등학교 1학년 중간고사 때 이럽니다. 고등학교 시험이 이런지 몰랐어요. 기말고사 때 잘 보면 되죠. 이제 고등학교 알았어요. 하다가 기말고사 망하면 선생님 2학기가 있잖아요. 2학기 때부터 힘내면 되죠. 근데 그렇게 하면 늦게 됩니다. 왜냐하면 수시 모집 있잖아요. 생활기록부, 내신 성적, 그리고 활동에서 제일 중요한 시기가 고1 때부터 고2입니다. 고3은요 다 열심히 해요. 그리고 고3 때는 다 잘 주려고 할 겁니다. 그럼 내가 판가름할 수 있는 건 어디냐? 고1과 고2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생활하면 알다시피 고2 올라갈 때는 이제 문이과 통합이지만 이제 자기가 갈 쪽들을 정하면서 위기감이 들기 때문에 모두 다 나 고2 때는 좀 공부 좀 해야겠어 라는 마음가짐으로 시작하기 때문에 경쟁이 더 치열해집니다. 그러면은 고1 때는 아직 적응하지 못한 시기 때문에 그렇게 얼버무리고 넘기는데 그 시기를 잘 잡아야 고1 때부터 잘하는 사람이 대학을 잘 갑니다. 선생님이 대입을 해봐서 알죠? 그 고1이 진짜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협박하거나 여러분들에게 겁주는 게 아니라 이 고1 시기를, 게다가 지금 코로나 때문에 우리 연기되고 있잖아요. 이 시기를 조금이라도 생각하고 마음속으로 준비하고 가는 자와 아닌 자들의 차이가 큽니다. 이거는 우리 안양고 친구들 말고도 어느 고등학교 친구들도 공통되는 사항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 안양고 우리 친구들과 1학년 12반 친구들에게 보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여기가 포인트를 잡아야겠죠. 그렇다면 우리는 수시 정지에서 어떻게 해야 되냐? 수시 첫 번째입니다. 우린 일반계 고등학교예요. 일반계 고등학교는 대부분 정시로 못 갑니다. 자, 왜 정시로 못 가요, 선생님? 정시가 40%까지 늘어났잖아요. 그럼 우리에게 기회가 확대된 거 아닙니까? 생각해야 됩니다. 자, N수생 많이 들어봤어요? 재수생, 3수생, 4수생, 5수생. 이런 사람들은 평촌 학원가라든지 노량진 학원가에 가잖아요. 밥만 먹고 나머지는 다 수능 공부만 합니다. 절대 학교를 다니는 우리 현역 재학생들은 저
재수생, 삼수생, 사수생, N수생들을 이기기가 힘들어요. 절대는 아니지만 이기기 힘든 게 퍼센테이지가 높습니다. 선생님이 지금 보여줄 수는 없지만 통계 자료에 의해서도 1등급이 재수생이 2배 이상 많아요. 2등급도 2배 이상 많습니다. 3등급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경쟁이 안 된다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들 우리 일반고, 안양고에서 대학을 잘 가려면 자, 수시에서 생기부를 잘 꾸려서 고등학교 졸업하기 전에 9월 달에 수시 면접 접수할 때 그때 노려서 선생님들하고 전략을 잘 짜가지고 대학을 넣어야겠죠. 6군데를 넣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다시 자, 여러분들은 생기부를 철저히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정시보다 수시에 투자해서 여러분들의 시간을 낭비하지 않도록 합시다. 자, 두 번째, 정시를 준비한다면 일단 우리는 목표는 수시지만 정시를 준비한다면 갑자기 아무것도 안 하다가 고3 때부터 정시를 준비할 수는 없잖아요. 고1 때부터 정시를 준비하는 방법은 꾸준히 관련 기출문제집을 푸는 방법입니다. 선생님은 국어 선생님이지만 다른 과목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절대 기출문제만큼 좋은 문제는 없습니다. 기출문제는 왜 그러냐? 교육과정 평가원에서 수능시험 문제를 내는 건 그걸 검토하는 유수한 선생님들이 모이고 그리고 대학 교수들이 모입니다. 전문가들이 모이죠. 그들이 몇 번의 검수를 통해서 뭐 간혹 오류는 나지만 그 사람들이 하는 게 거의 전문가 수준이죠. 근데 학원과에서 내는 문제도 좋은 문제도 있지만 거기를 수준을 따라가지 못합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무수히 많은 문제 중에서 집중 투자해야 할 문제는 기출문제입니다. 기출문제를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3학년 때까지 다 풀어도 다 못 풉니다, 사실. 그러니까 고1 때부터 욕심은 내지 말되 한 문제, 두 문제씩 수준에 맞는 기출문제를 풀어볼 것. 교육청 모의고사도 있죠. 자, 그런 것들로 준비를 하면 되겠습니다. 뭐 이 외에도 듣다 보면 학부모님들이나 우리 학생들이 무수히 많은 질문들이 있겠지만 그 질문들은 킵해두고 아껴두고 나중에 실제 면대면 오프라인에서 만나게 됐을 때 궁금한 것들을 해주면 좋겠습니다. 원래 오프라인에서 만날 때 그런 것들을 풀기가 훨씬 더 쉽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은 온라인보다 오프라인을 지향하는 사람이지만 지금 여러분들 아까도 얘기했듯이 긴 시간을 여러분들이 학교에 못 나오고 있어서 학업이나 그리고 그런 것들에 대한 두려움과 불안감이 쌓일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자, 이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유념해 주시고 혹시라도 이게 잘 습득이 안 되면 다시 한번 돌려서 보는 것을 권장합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끝.